자, 이어가지고 31번째 날입니다. 일단 무한급수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수렴 반경 수렴 구간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고, 일단 수렴 반경 수렴 구간은 그 절대 수렴 조건부 수렴이라고 하는 내용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수렴 반경 수렴 구간에 대한 얘기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수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라는 건데, 일단 우리 무한급수가 있으면 시그마 AN이 따라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렴 안에서도 조금 디테일을 나눌 수 있는 게 조건부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고 절대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수렴이면 이제 조건부 수렴이거나 절대 수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발산은 그냥 발산인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제 조건부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수렴은 수렴인데 뭔가 아슬아슬 수렴하고 있는 상태를 좀 말을 하고, 이 절대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단어의 뜻처럼 약간 좀 강력한 수렴의 상태를 말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판정 기준은 시그마 절대값 AN을 가지고 갑니다. 시그마 절대값 AN에 대해서 판정 기준을 세울 수 있으니, 일단은 이 AN의 절대값을 씌운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n제곱분의 1. 그럼 얘는 절대값을 씌우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다 양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은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마이너스 값을 어쨌든 수렴을 한다라고 보니, 이게 결국 절대값을 붙이냐 안 붙이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 교대급수로서의 표현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1 n승이나 뭐 n 플러스 1승 같은 거, 이런 게 붙었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진행이 되면 1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이고, 플러스 쭉 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교대급수라고 말을 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이 교대급수에서 이 AN의 절대값을 붙여버리면요, 이제 모든 항이 절대값이 붙으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풀마풀마였던 게 풀풀풀풀로 바뀝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절대값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수렴 발산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대급수로서의 가능성을 죽이는 겁니다. 교대급수로서의 가능성을 죽여서 판정을 하겠다라는 게 AN의 절대값을 붙이는 거에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요, 시그마 n제곱분의 1, 그래서 이제 교대가 아니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절대값을 붙였는데도 수렴을 했어요. 그럼 얘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은 절대 수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냐면은, 주어진 무한급수는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을 했지만 사실은 교대급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수렴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n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n분의가 됐었다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는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을 하지만, 이게 절대값을 붙여버리면은 요거를 n분의 1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무한급수는 그 수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교대급수의 도움을 받아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정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건부 수렴이라 부른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올라가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을 한다라면은 걔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럼 절대값을 붙여서 수렴하면은 절대값을 안 붙여진 상태도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봤자 수렴을 해버리면은 이게 교대급수의 도움 없이 수렴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절대값 없이도 수렴한다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발산을 해요. 그럼 시그마 AN이 수렴은 하지만 절대값을 붙여서 발산을 하면 걔는 수렴은 수렴이지만 조건부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의 개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무한급수의 절대 수렴, 조건부 수렴, 발산을 판정하면인데, 일단은 수렴 발산을 판정을 하고 수렴한다라면 절대냐 조건부냐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교대급수고 이만큼의 극한 n을 무한으로 보내보면은 0으로 잘 가주니까 얘가 지금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절대값을 붙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쪽에서 절대값을 붙인 상태를 생각하면은 시그마 n분의 1, 그러니까 교대시켜주는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그랬을 땐 얘는 발산을 해요. P급수 판정법으로. 자,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은 조건부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 근데 절대값을 붙여봤자 수렴을 해요. 그죠? 왜냐면은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라 부를 거냐면은 절대 수렴이다 불러주는 거고. 3번 절대값을 붙이면 그 전에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인데, 절대값을 붙이면 이게 ln에 대한 전체 숫자승 분의 1은 발산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가 조건부 수렴이 됩니다. 조건부. 자, 4번 얘는 그냥은 이거 극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수렴. 자, 근데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럼 그 상태는 뭘로 판정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지수니까 비율 판정법을 써요. 비율 판정법의 결과를 그 L 값이라 본다라면은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비율 판정법으로 수렴이 됐으니까 절대값을 붙여도 수렴하므로 절대 수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사실은 이 상태에서도 비율 판정법을 써주면 어차피 이게 리미트 해가지고 절대값 한 다음에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의 n승이 비율 판정법을 쓸 때는 사라지게 돼요. 절대값 때문에. 그러면은 애초에 비율 판정법으로 수렴을 해버리면은 걔가 교대급수였든 교대급수가 아니었든 L 값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L 값으로 수렴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절대 수렴을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비율 판정법에서 이걸 말 안 하고 왔었었는데, 사실은 비율 판정법으로의 수렴은 무조건 절대 수렴이 돼버립니다. 한 방에. 이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n승근 판정법에서도 절대 수렴이 된다. 그래서 좀 메모를 좀 해드리면은 여기서 또 참고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는, 만약에 비율 판정법 아니면 n승근 판정법으로 수렴이면 그러면 무조건 절대 수렴이 보장이 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수렴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바로 비율 판정 걸어서 절대 수렴으로 빼는 게 좋아 보이고, 자, 5번 이 상태는 이제 이거 극한 보내면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 근데 절대값을 붙이면은 나오는 상태가 마이너스 1 n승 사라지고 이 더해져 있던 1 사라져요. 그럼 P급수로 발산. 그럼 절대값을 붙이면 발산이 된다라는 거는 조건부 수렴. 그러니까 얘가 교대급수의 도움을 받아서 수렴을 하는 거지만 사실 교대급수가 아니었다면 발산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6번. 얘는 벌써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면은 극한이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발산이면 그냥 발산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고요. 절대값을 붙여도 수렴이면 절대 수렴이고, 절대 수렴하면 그냥 시그마 A에는 벌써 수렴이다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조건부 수렴은 수렴이었지만 절대값 붙이면 발산. 그럼 결국엔 걔는 교대급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렴한 상태.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렴 반경, 그 다음에 4번 수렴 구간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 수렴성을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3의 n승 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얘는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은 얘는 수렴 발산에 대해서 판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몰라요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x가 1이면 아까처럼 수렴을 하는데, 만약 x가 100이면 이렇게 봤을 때는 비율 판정법으로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x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그게 보통 이제 몇 급수의 형태, 그러니까 그 n승을 갖고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 x의 값에 따라 수렴 발산이 판정하는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x에 대한 값,
그의 범위,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그 뭐 반지름의 개념으로 수렴 반경, 이런 것들을 찾는 거를 수렴 반경, 수렴 구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그 수열과 요 다항식의 파트가 섞여 있는 몇 급수에 대해서는요, 여기 n승이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일단 얘를 판정하는 방법은 100개가 나오면 99개가 이제 비율 판정법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율 판정법을 가지고서 판정을 하게 되고, 이 수렴 반경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가끔씩 n승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전체의 n승이나 전체의 뭐 n 제곱승 같은 게 나오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렴 반경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수렴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밑에서 예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수렴 구간의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만약에 무한급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대한 문제는 이 x에 뭘 넣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x가 들어있으면 다 비율 판정법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율 판정법을 쓴 거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지금 비율 1이고 절대값 때문에 이거 사라지고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은 이제 이만큼이 남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 비율 판정법 결과를 쓸 때 이제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지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반드시 빼먹지 않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양변에 3 곱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인 수렴 구간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수렴을 반드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는 1이다 라는 상태였다라면은 이때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물어보면은 사실 모른다가 돼요. 왜냐하면 비율 판정법의 결과가 1이면 그건 판정 불가가 되는 거니까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는 1이 되는 순간이 마지막에서 이 양 끝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4일 때에 대해서 우리는 수렴성을 결정하는 건 비율 판정법이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좀 판정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4일 때는 주어진 무한급수의 이 x 자리에다가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4를 넣어봐서 만들어진 그 무한급수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렴 발산 중에 결정이 되면 그것들을 토대로 양 끝점에 대한 수렴성까지 결정을 했으니 거기서 이제 최종적인 수렴 구간을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수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대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자, 이만큼의 단계를 좀 볼게요. 얘를 보면 이 수렴성이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이 x-1이라는 표현에 대한 그 의미가 x에 대입하면 0이 되게 하는 그 점이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3만큼을 양쪽으로 수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3, 이쪽으로 3 수렴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4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뭐 양끝점에 대한 판정은 나중에 하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똑같은 그 거리만큼의 수렴성을 보장을 해서 이제 그만큼의 거리를, 그러니까 전체 수렴 구간에 대한 절반이죠. 그 거리를 수렴 반경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 반경을 찾는 그 방법은 이렇게 x-x0에 대한 절대값은 어떤 숫자보다 작다 해서 그 숫자가 수렴 반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쭉 펼쳐서 전체 수렴 구간에 대한 걸 절반을 쪼개도 수렴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렴 반경이라는 걸 찾으세요 하면은 찾을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수렴 반경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수렴 구간의 결정은 만약에 그 수렴 반경이 유한한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양 끝점에 대한 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이 0이면 하나의 x의 포인트에서만 수렴을 하고, 수렴 반경이 무한이면은 모든 x에서 수렴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얘기인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율 판정법도 했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로다즈팩 n의 n승이 있으면은 이 지수 함수를 포함해서 이 아래쪽만 나오잖아요. 그럼 비율 판정법의 결과는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포함을 해서 이쪽이 돼버리면은 L 값이 절대값 A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n의 n승이라든지 n 팩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율 판정법을 걸어 볼 수밖에 없고,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좀 보면은 수렴 반경, 수렴 구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 비율 판정법을 쓸 거고, 얘는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절대값이 비율 판정법의 결과가 되고요. 얘가 이제 1보다 작다를 풀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대한 수렴성이 일단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1일 때랑 x는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양끝점은 내가 x자리에 대입해가지고 판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x가 1일 땐 시그마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둘 다 발산합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얘가 최종적인 그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수렴 반경 보통 R이라 씁니다. 전체 수렴 구간의 절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비율 판정법 결과는 이 교대시켜주는 부분은 절대값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요. 다항식의 자리에 비율 판정 1이었고요. 자,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에 절대값이 오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수렴을 하고, 그 다음 x가 1이면 시그마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승은 그냥 홀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그마 n분의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나가서 발산, P급수로 발산이 돼요. 자, 그럼 따라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렴 구간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수렴 구간, 그럼 걔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수렴을 하는데 1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수렴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은 1이다. 그러니까 수렴 반경만 찾을 때는 사실은 양끝점에 대한 판정 안 해도 상관없긴 하겠죠. 근데 수렴 구간을 찾으세요 하면은 양끝점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로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의 절대값. 이게 이제 비율 판정 결과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해요. 그럼 x의 절대값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1 사이의 x에 대해서 수렴을 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그리고 4분의 1이면 들어가 보면은 이게 n 3승분의 1이고, 얘는 n 3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n 3승분의 1이 됩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P급수 판정법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동그라미의 최종적인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 수렴 반경은 원점을 중심으로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마찬가지로 비율 판정법 3분의 x 플러스 2에 대한 절대값. 그러면 3 곱해 주시고, 벌써 여기 단계에서요 얘는 수렴 반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펼쳐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그 다음에 2를 빼주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양끝점 판단, x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1일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5를 넣어버리면은 이게 시그마, 여기 3이 남고요.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은 3분의 n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발산, 얘도 이제 발산. 그죠? 얘는 발산 판정법 발산, 얘 교대급수 판정법 발산. 그래서 답은 수렴 구간이 그냥 다 열려서 마이너스 5부터 1 사이 되는 거고, 수렴 반경이 이 전체에 대한 구간의 절반을 생각해도 좋고, 얘를 생각해도 좋아요. 아무튼 수렴 반경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렴 반경이랑 수렴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해가지고 1, 2, 3, 4번을 좀 풀어봤고요. 약간 난잡하게 쓰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수렴 반경, 수렴 구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비율 판정법. 결과는 3x 되는 거고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는 사라집니다.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의 절대값. 자, 이게 1보다 작으면 수렴이고 x의 절대값이 3분의 1보다 작으면 수렴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일단 1차적인 수렴 구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랑 x는 3분의 1일 때는 이 x자리에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n승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 더해져 있는 것 중에 작은 거 지우면 이거 P급수로 발산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하게 되겠다. 그럼 따라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의 등호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은 전체 수렴 구간의 절반 또는 이쪽에 있는 요거 수렴 반경 결정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2번인데요. 2번은 이 비율 판정 결과가 이 n팩 자리에 n 플러스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이제 n승 안에 있는 거 절대값 나오면은 얘가 이제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그래서 그냥 수렴 반경은 무한이고요. 수렴하는 구간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뭘 넣던 간에 수렴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비율 판정 결과가 리미트 한 다음에 n팩자리는 n 플러스 1이고 다시 x n승이 돼버리면은 얘가요 1보다 작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딱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1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x가 그냥 딱 이미 0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0에 대한 거의 극한이 0이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어쩌고 해서 0이고 이미, 그 다음에 그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x가 0이 아니면 어떤 숫자가 있으면서 얘가 이제 무한이 돼 버리는 거니까 곱해서 1보다 작을 수 없고 무한으로 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 보면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리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요. 리미트 뭐 x가 0으로 가는데 뭐 x 곱하기 뭐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0 곱하기 이제 우리가 이게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무한인 거니까 무한이라 부르는데, 얘는요 얘도 극한이고 얘도 극한일 때를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x가 0이다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은 정수로서 이미 0인 겁니다. 극한으로서 0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0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0이 되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수렴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럼 수렴 반경은 0, 그 다음 수렴 구간도 그냥 하나의 x값, x는 0에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이제 그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한 걸 또 연습을 하지요. 자, 일단 1번은 발산 판정법을 쓰시면 발산입니다. 발산 판정법에 그 앞에서의 기본 예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얘는 이제 아까 봤죠? 조건부 수렴이고, 얘도 조건부 수렴이게 되겠죠? 절대값을 붙인 상태에서는 P급수로 발산이 되니까 조건부 수렴. 근데 얘가요 다시 비율 판정법으로 이 비율을 외웠습니다. 2분의 1, 1보다 작아요. 근데 비율 판정법으로 수렴을 보여버렸죠? 그럼 그냥 바로 절대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한 거 구분하는 문제 한번 더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5번. 수렴 구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루트는 어차피 다 그 다항식 카테고리에 넣는 거고요. 이 n승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모아서 절대값 해주면은 그게 비율 판정법의 결과고, 걔가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럼 1차적인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4부터 4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는 마이너스 4랑 x는 4일 때랑 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x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약분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루트 n 플러스 3이고, 얘는 시그마 마이너스 n승이 살고 루트 n 플러스 3인데 어차피 또 발산 판정으로 발산이고 발산인 거니까
교대급수 판정법 발산. 그래서 발산인 거니까 얘는 답이 등호가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개구간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한다. 그래서 답을 뭐 4번이다. 잘 찍어주는 것이고 6번 마찬가지로 지금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의 절대값 팩토리얼이라든지 n은 n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비율 판정 결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펼쳐요. 그러면 x가 지금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인데 또 양끝점에 대한 판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수렴하는 그 구간에서의 그 들어있는 정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교대급수로서 살아요. 마이너스 1 n승 살고 n분의 1이고 7 들어가면은 4가 약분되면 4의 n승 약분되면서 n분의 1은 이제 얘가 그 P급수 판정법으로 발산이고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 수렴이 되는 거니까 지금 수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7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 수렴하고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뽑아주면은 마이너스 1, 0, 1, 2, 3, 4, 5, 6까지 7은 안 됩니다.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은 날라가면서 2, 3, 4 더하면 9 더하기 5 그러면은 14 더하기 6 하면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율 판정 배웠어요. 비율 판정법은 요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였으니까요. 비율 판정 결과가 3의 3승 그 다음에 얘는 비율 판정 결과가 x 나와서 절대값 해주면 x의 절대값이 27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수렴 반경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비율 판정법에 대한 연장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비율 판정법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해고 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내용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수렴 구간, 수렴 반경 뭐 이런 용어 정도가 좀 추가가 된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수렴 반경, 수렴 구간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배우는 양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니까 비율 판정법 중심으로 잘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렴 값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